정말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대북 사업가이면서요. 대북 사업가. 예, 바로 안기부 요원이었어요. 네, 안기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이중 간첩의 정체가 누구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영화 봤습니다. 공작 네, 봤습니다. 황정민 씨가 열연했던 바로 흑금성. 알죠.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거래가 맞다 스걸너가. 맥심은 보름 안에 쇼부 취하지. 예, 당연하죠. 소스 있으면 바로 토스 해주시고 서로 긴밀하게 통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무역 박석영입니다. 박 선생과의 만남이 오늘 처음일지 마지막이 될지는 내 지금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고, 세상에 답 없는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안주로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고 이랬나? 네,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단초 닮았다. 오, 있다 느낌. 1993년 당시 남북의 정세가 심각했습니다. 우선 1차 북핵 위기가 일어났죠. 즉 북한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북한 불바다 얘기를 하는 등 그 거의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1994년에 김일성 사망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 등등등등 북한에게는 아주 최악의 시기였고요. 그런 급박하게 바뀌는 북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얻어내려고 했던 정보는 역시 미확인 정보였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느냐 없느냐. 아마도 이제 거기에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아주 뭔가 특단의 접근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심장에 침투하라. 과연 이 공작원은 어쩌다가 이중 간첩이란 얘기까지 듣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요 군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 전우들한테 친구들한테 돈을 자꾸 빌려요. 돈을 좀 이렇게 빌려줘. 나 사업할 거니 돈 좀 빌려줘라고 이야기하고 술도 자꾸 많이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습을 보이다가 진급도 느리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군대 이제 그만 다닐래.라고 소령으로 군대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 문제로 군 생활이 꼬였구나. 그렇죠. 자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이 개망난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흑금성입니다. 사실 이 흑금성은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개망난이 그 이전 모습은요. 정말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심지어 대학 석사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군대에서 안정적인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나 북한 도와서 뭔가 일을 하겠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동기가 이건 없죠. 동기가 없는 거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스톤꾸라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자, 넌 이제부터 지금 개망난이 이 작업을 몇 년간에 걸쳐 하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작업이 아닌 이상 엄청난 공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요, 이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당 간부들의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은 흑금성은요,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북한의 진짜 심장, 바로 김정일까지 만나게 됩니다. 와, 대박. 술은 입에도 안 드시던 분이 대낮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장성훈이 고발건에 대한 물품 대금 25만 불에 만불 플러스해서 총 26만 불입니다. 다들 손이 번쩍번쩍합니다.
장군님을 뵐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오. 이때 진짜 소리. 그만큼 똑같아요? 이 보세요. 등장하는 장면 보세요. 소름 돋았어 진짜. 오, 이거 닮았다. 봐. 야, 저거. 뒷모습과 어, 손 어. 동작까지 똑같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똑같네. 완전 똑같아요. 영화는 소리 질렀다니까요. 보다 너무 똑같아서.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 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남측 대기업에 적합한 장소를 차단해서 광고로 진행된다면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도장 직소. 알겠습니다. 사실 이 김정일은 사실 북한 이 사람들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TV에서도 보기. 근데 김정일 만나려면 한 며칠 전, 한 열흘 정도는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보면요, 그 영화 공작을 보면은 이제 이성민과 또 황정민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아, 평양에 들어와서 우리 또 장군님을 만나 뵈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흑금성은 정말 계획 없이 아주 즉흥적으로 장군님을 만났다고 해요. 7시 반쯤에 누가 문을 노크를 합니다. 누군가 열어보니까 이호남이에요. 이호남. 내가 9시 반까지 올 테니까 10시에 우리가 갈 데가 있다. 자지 말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고 되도록이면 정장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라. 딱 그 말 들었을 때 촉이 왔대요. 김정일 만나는구나. 챙겨왔구나. 딱 9시 반에 다시 이제 이호남이 와요. 그랬다 호텔 앞으로 나가니까 벤츠 승용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요. 드디어 내가 김정일을 만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딱 정각 10시에 출발한 벤츠는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해가지고 김정일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와. 사실 그때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긴장된 분위기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면담 어떤 결과 잘 이루어집니까? 네, 만났든지 않든지 간에 엄청난 성과를 논의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북한 측과. 바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남북 합작 광고.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빅딜이 됩니다. 이제 이 남북 합작 광고 이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려는 일주일 전. 이 모든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리명도무 예, 장군님. 도장 직소. 위대한 광고 사업을 위하여 위하여. 암호명 흑금성이라는 인물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그동안 광고회사 전무로 행세해온 박채서 씨로 밝혀졌습니다. 남북한을 오가며 허가받은 이중간첩으로 활약해왔다는 흑금성은 현재 모 광고회사의 고위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박모 씨인 것으로. 아니 이걸 왜 공개하는 거지? 저거, 이게 진짜 뉴스잖아요. 이게 진짜 뉴스예요? 네.
블랙 요원 흑금성은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맞아요. 어떻게 알려졌지 저게? 근데 뉴스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보당국에서 허락 안 하면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없는 시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첩보작전의 과정 속에서 자기 기관이 자기 요원을 이렇게 알린 거는 저는 정무후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이중간첩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1998년 3월 이 북한과 이 안기부 양쪽에서 돈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으면서 양쪽의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줬다라는 그 이중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흑금성 공작을 지휘했던 그 전 안기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이 흑금성을 지금 자신들의 간첩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중간첩이 아니라 위장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언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하겠지. 흑금성이라는 코드의 요원이 암약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서프라이즈고 이름도 너무 흑금성이잖아요. 정보국 내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비밀리에 불렀던 코드명을 세상 천지에 다 공개가 됐고 그게 박채서였고 김정일까지 만났대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스트레이트 팩트 자체가 주는 이 충격과 공포가 사실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흑금성이 이중 간첩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이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거는 그 이후에 나중에 더 논란이 불거졌고 아니 이런 존재가 있었어? 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때는 엄청 폭발적인 이슈였어요. 그럼 저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흑금성은 어떻게 됐어요? 뭐 신분이 탄로난 끝난 거지. 블랙 요원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이잖아요. 예. 광복되듯이 해방되듯이 이 흑금성은 안기부에서 해고 잘린 거죠. 나온 거죠. 아니 뭐 해고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간첩이었어? 이제까지 흑금성이 모든 했던 작업을 다 올스톱시킵니다. 흑금성이 참 아까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좋은 건지 다시 컴백을 해요. 언제 컴백을 하냐면 10년 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03년도가 그 2차 북한 핵 위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은 때였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든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추진했던 그때 뭐 실패를 했던 광고 사업이 있었지 다시 하자. 조명애와 이효리를 다시 불러가지고 광고를 찍자. 단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찍을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이거는 상하이에 가가지고 찍자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광고죠. 그래요. 대단합니다. 정말 잊혀졌던 그 간첩 흑금성이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검찰은요, 그를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뭐 2급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건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흑금성. 경찰총국 소속이요. 경찰총국? 소름 돋죠. 이 흑금성은 정찰총국 연계 간첩이다. 2010년도에 이 흑금성 씨가 기소됐을 때는 공작원으로 활동했을 때의 행동을 갖고 정부가 달리 판단했던 게 아니라 공작원이 끝난 그 이후에 2010년까지의 민간인으로서의 행동을 갖고 대공 용의점이 있다라는 제보하에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물증을 잡고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납니다. 현역 육군 장성에게 입수한 군사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